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재정적자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증시가 움직였던 핵심 포인트들을 바라보게 되면 재정적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정적자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을 때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또한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할 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유가 재정 적자와 트럼프 관세로 움직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증시가 왜 움직였고, 그리고 지금 증시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세히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61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까지 하락할 때, 이때 당시에 어떠한 걱정 때문에 하락을 했었냐면요. 성장이 망가질 것 같다. 게다가 물가도 상승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610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까지 하락했어요. 자, 다시 한번 더. 5500포인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성장도 나빠질 거고 물가도 약간 상승할 것 같아가 5500포인트가 반영하고 있었던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야, 성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상승하는 거고 물가도 개선이 될 것 같으면 5,500포인트보다는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냐면요.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로 세게 때려버리면서 야,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진짜로 심각해질 거라는 걱정 때문에 주식 시장이 대폭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 타이밍 때는 야, 이렇게나 관세를 세게 올리니까 우리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이거 물가도 안 잡힐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었던 타이밍들이 바로 4,800포인트였던 거예요. 4,800포인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매우 강력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게 4,900포인트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상태에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죠. 왜 반등을 했느냐?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관세가 그렇게나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관세가 유예가 됐고요. 이렇게 관세가 유예가 되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5,5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5,500포인트쯤에서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성장이 둔화가 될 것이고 물가도 약간 안 잡힐 것이다. 이게 반영하는 게 5,500포인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달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죠. 지난달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난 지난달에 물가 지수는 2%대 초반이 나와졌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요. 이번 달에 물가 지표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와줬다고요. 데이터 자체가 물가 지수가 매우 안정적으로 떠주니까 야, 물가 이거 되게 낮은 상태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왔었고, 게다가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되었을 때 고용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물가도 잘 나왔고 고용도 잘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5,800포인트에서 6,100포인트, 이때 당시가 고용도 좋고 물가가 좋을 때 5,800에서 6,200 사이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데이터가 물가 좋고 고용도 좋다라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고, 이렇게 5,800에서 6,20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이번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을 준 거고,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니까 잠시 하락했다가 아니야 관세 유예할게라고 하니까 반등했던 타이밍들, 여기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물가 지수와 고용 데이터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두 가지가 일단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물가 지수와 고용 데이터는요. 지금 5,800에서 6,2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싶어요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있는데, 다음 달에 정확히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예요. 고용 데이터가 또 잘 나오면요. 5,800에서 6,200 사이에서 움직일 건데, 다음 달에 고용 데이터가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5,500에서 5,800 사이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박스권이 움직이고, 이 박스권 사이에서 관세와 금리 인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와 관련된 데이터들로 인해 가지고 박스권의 상단인지 하단인지가 결정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최근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말씀을 드리자면요. 두 가지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재정 적자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재정 적자가 우려가 되니까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야, 이거 주식 벨로다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었던 게 최근의 흐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이 9천억 달러의 이 재정 적자 있죠. 이게 해소가 된다면요. 이 해소만 된다면
금리가 올랐던 것들이 금리가 다시 한번 더 내려오면서 다시 재정 적자가 해소가 된다면 금리가 내려오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재정 적자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최근에 유럽에다가 관세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증시가 잠시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말을 했다시피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했던 이유들은 실제로 관세를 부여하겠다 이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 야 너희들 협상 자꾸 빨리 안 하니까 이거 빨리 협상 좀 해라고 하면서 압박을 주려고 했었던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 남아있다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랑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는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향후에 증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이거 어떻게 줄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 미국 쪽에서 관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관세를 전 세계에다가 10%를 부여하고 있어요. 요거 의미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가지고 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 중에서 관세를 10% 때렸을 때 이게 바로 관세 수익으로 돼요. 지금 미국에서 1년 동안은 지금 얼마 정도를 수입을 해 오느냐라고 했을 때 3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3조 5천억 달러에서 10%의 관세를 때리게 되면 세금으로 3,500억 달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상태에서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야, 이렇게나 세금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하필 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어 버립니다. 이 메가 법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세금을 적게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 법안인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연간 3천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죠. 그래도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그래도 세금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세수를 확보를 했는데 이 확보를 한 만큼 세금도 확 줄여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다시 한 번 더 재정 적자가 커버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라면요. 이 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자마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겠죠? 야, 미국 쪽에서 이 메가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미국 쪽에서 재정 적자 이거 커버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신용등급 강등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메가 법안이 통과가 될 것 같다는 그 이슈가 뜨자마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던 거예요. 이거 법안 통과시키면 재정적자가 현실적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던 거라고요. 만약에 메가 법안이 발행이 안 됐죠. 그리고 관세 효과만 있다라고 쳤죠. 그러면 열심히 감축을 하면요. 재정적자 커버가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재정적자는 커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재정 적자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핵심 포인트는 관세를 더 올리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지금 관세를 10%까지 올렸을 때 3천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러면 관세를 20% 올리면 6천억, 30% 올리면 9천억이겠죠.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평가했을 때 관세를 올리면 세금 많이 확보한다. 그래서 재정적자 커버 칠 수 있다. 이 전략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관세를 너무 올리게 되면요. 전 세계가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적당히 현실적인 관세 시나리오를 제시한 게 있는데 바로 중앙은행에서 낮은 관세 시나리오랑 높은 관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중앙은행의 전망치를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만 관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관세 시나리오고 지금 글로벌 시장은요. 이 낮은 관세 시나리오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렇게 낮은 관세를 부여를 하게 되면요. 매년 3천억 달러의 세금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천억 달러를 확보를 하면요. 이 돈으로 뭘 커버를 하죠? 지금 통과가 되었던 메가 법안 있죠. 이 메가 법안에서 지금 매년 얼마의 적자가 나간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3천억 달러의 적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금 3천억 확보한 걸로 이 메가 법안 커버 치고 나면 여전히 미국한테 남은 거는 야, 너희들 이 9천억 달러 이거 어떻게 해소할래? 이 이슈가 여전히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9천억 달러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망치가 뭐가 나오냐면 야, 이거 높은 관세를 좀 부여를 해야겠다. 이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높은 관세를 부여를 했을 때 세금으로는 4천에서 6천억 달러 정도를 벌 수가 있다는 게 대략적인 이론이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높은 관세를 부여하면 4천억에서 6천억 달러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그나마 낮은 관세보다는 재정 적자를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메가법원 통과에 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높은 관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 감세안 이슈가 통과가 되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하는 순간 세금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세금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 시나리오가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번에 세금 감면과 관련된 법안, 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실행이 되게 되는 순간 적자가 매우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야 이렇게 나 적자가 심각해지면 9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관세를 더 올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식의 상태들을 내가 예상을 하다 보니까 관세 부여하면 주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 곧 있으면 관세 부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 팔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다? 야, 이제는 사람들이 이 메가 법안 통과시켜가지고 세금이 부족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부족해지게 되면 트럼프는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관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저의 생각은 어떠냐?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지금 시장은요, 이미 관세가 얼마만큼 부교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가 관세를 10% 때릴 수도 있고 25%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책들을 제시하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이 잘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역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25% 부여를 할 수도 있대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25% 부여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전략을 회사들은 미리 짜놓는다고요. 이렇게 전략들을 다 대응 전략들을 짜놓게 되면요, 실제로 25%를 부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타격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무엇이냐? 이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트럼프 관세 이슈를 듣잖아요. 그러면 적응합니다.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향후에 증시가 하락한다. 개인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환경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애매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고용 데이터가 일단은 확실히 좋고 물가 데이터도 확실히 안정화가 된다는 지표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보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라인들에서 움직이다가 고용도 좋고 물가가 더 좋네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스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나타났던 재정적자 이슈와 트럼프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재료이고 이런 식의 재료가 워낙에 뭐 좋은 호재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을 뚫을 수도 있고 근데 워낙에 나쁜 재료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뚫을 수도 있는 게 오늘날의 흐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박스권 라인들을 바라보다가 일시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해서 5,400포인트 이렇게 찍는다면 이런 타이밍 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더 맞습니다. 2주 전부터 원전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기 시작했었고 원전은 이미 매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원전에서의 수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더라도 조정으로 하게 되면 조금씩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다음 주 때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박스권 라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시장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에 주목하는 포인트는 금융시장이 정말로 민감하게 움직였던 변수들 있죠. 그런 변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에 있는 매크로 변수들이 큰 하락장을 만들 것이냐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